예,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도 정말 큰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시장에 개인 투매가 좀 나왔죠. 예, 거래에서도 오늘 5,400억의 매도가 나왔고, 코스닥에도 약 1,700억의 개인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오전에 2차 계엄이 될 수 있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면서 육군 부대 일요일까지 소집이 대기되고 있다. 예, 요 소식에 개인의 투매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거래소 시장의 개인인데요. 오전에 엄청난 매도를 보게 되십니다. 오늘 뭐 5,700억, 외국인이 3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 이거를 보시다시피 연기금이 약 3천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이면서 지수를 방어했다. 그나마 이제 거래소 쪽은 연기금이 들어오니까 방어가 좀 되는데, 코스닥 시장의 연기금은 거의 매매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거래소 대비 코스닥 시장이 거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거의 뭐 4% 언저리까지 빠졌죠. 3.96인가요? 예, 이렇게 빠지면서 2차 계엄의 투매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외국인과 기관이 좀 받아가는 모습인데, 특히 외국인이 받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개인 매도가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 개인 매도. 수급이 좀 바뀌고는 있어요. 아직까지 외국인은 사고 있지 않지만 요거를 기관 연기금이 좀 사주고 있다. 삼성전자를 연기금이 사주고 있다. 그거를 개인이 매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기관보다는 외국인이 삼성전자의 매수 전향이 돼야 됩니다. 아직까지 불안한 상황이지만 과거 사례 이따가도 말씀드릴 건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런 국내적인 변수가 있고 그 이후에 좀 해결되는 모습이 보이고 나서 본격적인 외국인 매수가 유입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400원 올라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는 좀 이제 하락이었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좀 박스권을 좀 잡아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종합지수는 삼성전자가 좀 잡아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의 이제 하락폭을 나타내는 건데, 2024년에 현재 25% 정도, 25%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2000년도는 뭐 워낙 IT 버블이 많았고 요거는 좀 삭제하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 엄청나게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나서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카드, 무역 전쟁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하락했다가 잘 보시면 공교롭게도 이게 다 짝수해에 다 빠졌어요. 2000년, 8년, 22년, 2년, 24년, 18년, 6년, 4년, 11년 빼놓고 또 별로 안 되지만 이렇게 큰 하락은 주로 짝수회에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내년은 홀수회죠. 내년은 홀수회인데 이게 2년 연속으로 해서 이렇게 하락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낙폭이 커졌다라는 해는 그 다음에는 주식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12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지금 힘든 국내 정치로 힘들게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지나간다라고 하면 내년 시장은 의외로 좋은 시장이 나올 수 있다. 이거는 뭐 통계적으로 나왔으니까 이런 큰 위기에 급락이 나오고 나서는 전체적으로 홀수에는 올랐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오늘 뭐 하루 종일 이 뉴스만 올려줄 수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또 불안한 상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뭐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용산 관저에서 회동을 했고 만나서 큰 얘기가 없었다라고 하고, 또 뭐 국회로 온다라고 했다가 또 안 온다고 하고, 상당히 좀 시끄럽게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오늘 알테오젠도 장중에 한 5% 정도까지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알테오젠은 개인의 매도가 오늘 좀 많이 나왔어요. 불안하니까 아무래도 많이 매도했고, 요거를 외국인과 기관이 크게 이제 받아가는 모습이 나왔고, 낙폭을 누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시총 1위 종목인데 먼저 한 방 맞고 좀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주 오전에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뭐 제약바이오들이 아침부터 많이 빠졌거든요. 한 마이너스 4에서 뭐 마이너스 5%까지 빠졌는데, 시장이 이제 나빠서
뭐 이 회사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뭐 이어플로우처럼 막 이렇게 빠지는 것들은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회사의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수급적으로 불안하니까 파는 이 수급적인 문제로 흔들리면 이거는 크게 동요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크게 동요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성적으로 봐야죠. 아무리 주식시장이 어렵고 수급 매도가 많아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의 성장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결국에 반영이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하락하고 안 올라가도 나중에 20만 원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에 이게 45만 원까지 올라가잖아요. 몇 달 만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상당히 어둡고 상당히 어렵고 장중에 맨날 왔다 갔다 크게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시장이 진정되면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알테오젠의 기술력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워크와의 관계 그밖에 다른 글로벌 제약사의 또 추가 계획까지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이 좀 투자 심리가 안정이 되고 그리고 수급도 좀 좋아지고 이런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면 틀림없이 제일 먼저 올라갈 주식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직무정지를 해야 된다. 대통령이 국회로 총동원령을 노렸고 탄핵 정국 상당히 긴박하게 오늘 돌아가고 있고요. 이재명 한동훈 만남 제안 이게 정치 얘기를 하기 싫어도 우리나라 지금 그 증시에 이 정치 변수가 가장 큰 변수예요. 이제 트럼프도 이제 거의 트럼프도 얘기는 들어가 가지고 얘기도 안 꺼냅니다. 지금 탄핵 이거기 때문에 외부 변수는 그 신경도 안 써요.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가장 현재 뭐랄까 시장을 이제 움직이는 요인이다. 빨라지고 있는 탄핵 시기에 증시 불확실성 커지나라고 나왔는데 요게 이제 내일 7시죠? 뭐 땡긴다는 얘기도 있는데 내일 오후 7시에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 거냐. 통과될 거냐 말 거냐. 요거에 따라서 또 시장이 다음 주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장기화되면 아무래도 증시에는 혼란이 더 가중이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제가 전원번호 시간도 보여드렸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와 코스피 추이. 이때도 약간 비슷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내년에 1월 달에 또 취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외국인 매도가 나왔던 시기가 이때입니다. 국정농단, 최순실 국정농단하고 특검법 통과되고 피의자 입건하고 상당히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여기가 이제 본회의 표결을 통과했다. 요때부터 시장이 진정이 되면서 야금야금 올라갔거든요. 파면 결정되고 대통령 선거가 결정되고 대통령이 당선되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외국인이 약 8조 원의 매수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외국인은 언제부터 샀냐면 여기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되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외국인 매수로 전환이 됐고 트럼프 취임 이후에도 트럼프 취임하고 그렇게 크게 영향 없이 주식이 야금야금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표결이 통과되고 나면 시장이 조금 안정이 되고 뭐 제2의 계엄 이런 소리 안 나오고 이러면서 정치적으로 좀 안정이 되면 좀 안정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과거 사례이기 때문에 변수가 많이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과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반복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주말에 있을 이벤트 어떻게 될 거냐.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국민이 원하는 이제 탄핵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는 있는데 또 봐야죠. 외국인들이 가장 중요하니까 외국인들의 어떤 포지션을 취할 거냐를 보면서 다시 월요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탄핵이 안 될 것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야 이거 탄핵 안 되면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오래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오늘 한동훈 대표가 좀 직무 정지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 이제 큰 변화가 나타났고요. 장중에는 그러면은 이제 뭐 다시 한번 또 계엄 선포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 때문에 개인의 투매가 나왔고
사실 인제 할 말은 아닌데 개인 투매가 나와야 또 주식이 올라가요. 과거에도 많은 투매가 나오고 나서 증시가 윗꼬리 달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거든요. 여기 밑꼬리가 또 나왔죠. 이게 윗꼬리 양봉이 나오면 상당히 확률이 좋은데 그래도 뭐 밑꼬리 음봉이 좀 나와서 뭔가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오늘 아침에 뭐 거의 4% 가까이 하락을 했으니까 이게 빠져서 반등이 나왔고 이런 추세라고 하면 여기도 상당히 그때 엔캐리로 엄청나게 떨어진 거를 충분히 하락을 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오면 안 되는데 충분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대는 좀 뭐랄까 오버슈팅이라고 할까요? 오버슈팅 국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슈팅 국면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점차 다음 주에는 좀 해소되지 않겠느냐 보이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불안했던 것들이 조금 안정이 되면서 시장도 진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총 1위 알테오젠을 비롯한 지금 외부 변수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뭐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뭐 화학, 조선 뭐 다른 쪽으로 가기가 뭐예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가장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일정이 있고 그리고 대외 변수하고 좀 연관이 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알테오젠이나 뭐 여러 가지 제약 바이오 대장주들이 주가가 다시 반등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이건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짤인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생활기록부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워낙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빅데이터라든가 뭐 이렇게 짜집기나 이런 걸 그래픽을 잘하니까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제 종합의견에 보면 뭐 재능이 없고 성실하지 않고 교칙을 순응하지 않고 고집이 세고 오만불순하고 이렇게까지 썼을까라는 생각도 좀 가져요. 왜냐면 선생님이 그래도 이렇게까지 리얼하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런 게 좀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야, 이 떡잎부터 알아봐야 되는데 사람이 안 바뀌는구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건 뭐 웃자고 써놓은 거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뭐 군 수뇌부들도 다 직무 정지를 시키고 조금 우리가 불안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좀 없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무튼 뭐 이벤트가 끝나면 더 이상 크게 나빠질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조금 외국인이 싫어하는 그런 일은 좀 없을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저도 좀 며칠째 잠을 못 자고 새벽까지 뉴스 보느냐고 불안해 갖고 잘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데 하루빨리 정치적 안정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뭐 많이 마음고생하시고 그러고 계실 줄로 보이는데 뭐 코인으로 간다, 뭐 해외 주식으로 간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오랜 생활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보니까 물론 이제 그쪽 가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라고 봅니다. 세계적인 이제 어떤 트렌드니까.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 잘 아는 데다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 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깨져도 잘 아는 데에서 깨지고 먹어도 내가 아는 쪽에서 먹어야 된다. 수익을 크게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수익이 크다라는 거는 자, 수익이 크잖아요.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라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수익이 큰데 리스크가 없다. 이건 없어요. 모든 상품은 수익이 크면 리스크도 같이 커지는 겁니다.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돼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이제 많이 벌다가도 한 방에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한 방을 언제 문지 모르니까 우리가 통제가 불가능하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국내에 있는 주식들은 어느 정도의 그 내용을 좀 알고 있고 추세도 좀 볼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한 또 대응도 해 볼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고집스럽지만 저는 국내 주식을 자산의 뭐 한 90% 이상은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뭐 흔들려도 앞으로의 전망이 밝다라고 하면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담보대출, 시종 이런 걸 쓰지 않고 매매하기 때문에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견뎌서 그 회사가 다시 원위치 되고 정상화되면
예, 제 경험상으로 충분히 여기 고점을 뚫고 한참 이런 큰 수익을 가져갔다라는 제 경험상으로 보면 예, 이렇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지만 예, 결국에는 예, 이 회사의 기본 가치대로 올라가더라. 예, 또 해왔던 방법대로 해보니까 얼마나 많은 예, 그 변동성이 있었겠어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예, 이렇게 수많은 뭐 닷컴 버블, 외환위기, 금리 인상, 카드 사태, 계엄, 무역 전쟁 뭐 더 많나요? 예. 말씀 SK 사태 많잖아요. 그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제 예,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제가 보니까. 예. 손해 볼 때 손해 보지만 먹을 때 많이 먹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손실을 예, 손실을 만회하고 플러스로 되더라.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저는 이제 주식은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예,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제가 해왔던 방법대로만 예, 그냥 가면 꾸준하게 수익이 나더라라는 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해봤기 때문에 뭐 안 해본 사람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야 이거 빠졌는데 어떡하냐, 이거 마이너스 뭐 30% 됐는데 어떡하냐, 예, 50% 됐는데 어떡하냐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주식이 빠지는데. 하지만 예, 시장은 늘 빠지지만 않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짝수에는 이렇게 빠졌지만 홀수에는 다 올랐단 말이에요. 이 올라갈 때 이것보다 더 많이 벌면 됩니다. 예. 더 많이 벌면 돼요. 늘 그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보면은 이제 여기서 아유 손해보고 털고 나가시는 분이 많을 건데 오늘 같이 투매가 나온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시장에 붙어 있었던 분들은 손실을 다 만회하고 예,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거 확인하고 또 들어오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조금 먹다가 또 빠져요. 예. 그러니까 난 주식하고 안 맞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사이클을 맞추시려면 예, 끝까지 시장이 남아 있고 시장에 대응하면서 예, 거기에 따른 이제 종목을 찾고 매매를 하다 보면 예, 충분히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2차전지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2차전지로 손실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50에서 70%까지 손해해 보신 분들이 수두룩했단 말이죠. 회원님 중에서. 그런데 저는 2차전지를 계속해서 예, 매도해 갖고 제약 바이오 요 다른 종목도 이렇게 사 가지고 예, 수익 전환했습니다라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 예, 2차전지 때도 저 많이 먹었습니다. 수익 많이 냈어요. 그리고 또 좀 안 좋을 때 나와 갖고 다른 쪽으로 들어가서 또 수익을 내서 손실보다는 더 큰 수익을 냈단 말입니다. 그거의 반복이에요. 우리나라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어쩔 수가 없어요. 큰 변동성과 싸워서 예,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그런 거를 좀 체크해서 예, 그런 거에 좀 맞게끔 투자한다라고 하면 예, 결국에는 제 경험상 크게 수익이 나더라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코인 조금 해요. 코인 조금 샀는데 뭐 그냥 장기적으로 하도 트럼프가 올린다고 하니까 조금 사놓고 예, 미국 주식은 아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만 어떻게든 밥이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국내 주식에서 예, 승부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말씀이 좀 길었는데 하도 시장이 어려워 갖고 여러분들이 의기소침하실까봐 예, 좀 제 경험상을 예, 있었던 일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 결국에 이 또한 지나갑니다. 결국에는 좋은 예, 시기가 예, 점점 다가올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말간의 빅 이벤트에 집중하면서 월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